2022년 5월 6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경매 라방 79강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 경매와 공격 그리고 방어. 이 역경매입니다. 그냥 제가 지분 경매와 뭐 지분 투자와 역경매하면 제목이 똑같으면 좀 식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 지분 경매와 공격 그리고 방어 해가지고 우리 지난 78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타지분권자의 지분 쪼개기 가능성 타진하자. 그죠? 먼저 두 번째 보니까 기존의 건저당권이 지분 낙찰받은 이후에 말소된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지난 78강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요, 정말로 제가 강의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워요. 진짜입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자니까 뭐 제가 제 입으로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78강을 한번 천천히 역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왜냐면 역경매 관심 있다 해가지고 역경매를 내가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는데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 상대방 결국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 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낙찰자 내가 낭패를 본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는 아마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에요. 이게 사건이 보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네요. 남부지방법원인데 먼저 사건번호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사건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남부지방법원에 2015 타경에 8008이에요. 그전에도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 지분 특강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뭐 이 사례를 제가 익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만은 이분이 보니까 정확하게 오늘도 제가 등기부등본을 이 사건 때문에 짜증나요. 지금 제가 이 사건 관련해 등기부등본 한 10통 이상 뗀 것 같아요. 근데 변함이 없어. 반장해봐라. 2016년도 이분이 4월 5일 날인가 대금 납부했어요. 예? 근데 오늘이 2022년이죠. 오늘 며칠입니까? 5월, 어제 어린날이니까 오늘 5월 6일이잖아요. 그죠? 4월 5일 날 이분이 아마 정확하게 지분 11분의 2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얼마에 보니까 한 6,500 정도 낙찰받은 것 같아요. 응? 근데 2016년에서 2022년 같으면 몇 년입니까? 16년이 6년. 만 6년이 지나버렸어. 만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환장해버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남의 참 이게 아픔이잖아요. 아픔을 제가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같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6,500만 원이라면 차라리 이런 사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했다면, 그죠? 2016년도 요 당시에 제가 제 카페에서 지분 특강 방송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그때는 제가 카페에서 특강 방송할 때 30만 원 받았어요. 돈 100만 원 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3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 내주고 특강 방송을 들으셨더라면 아마 이런 아픔은 없었을 것인데라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근데 보니까 이건 만 6년 동안 말이지, 이거 자기 투자 자금 묶여버리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발급 받아봤어요. 등기부등본을. 이게 똑같아. 그래서 제가 지난 78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딱 보는 순간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유튜브 상에 검색창에다가요, 역경매, 지분 역경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지분 경매와 관련된 또 지분 경매의 역경매와 관련된 그런 영상물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세요. 저도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른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지분 경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저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어머니 뱃속에서 뿅 나오면서 말이지 경매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 상에 검색창에다가요, 유튜브 이거 여러분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무조건 유튜브에다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지분 역경매 하게 되면 영상을 몇 개 뜹니다. 그거 천천히 보시라니까. 보신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여러분들 끌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이 방송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보를 다 수합을 하셔가지고요. 완벽한 여러분들 그런 만드시는 하나의 도구 내지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래서, 저는 이건 보면서, 야, 이거 아마 오늘은 불가능하고요. 아마 다음 주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또 금요일 날. 하여튼 우리는 뭐 시간이 제약이 없잖아요. 그죠? 기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12회 강의다 그러면 뭐 3시간 동안 해가지고 뭐 하다가 말아버린다. 이건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방송 지겨우시면 또 방송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방송 들으라고 강제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만 6년 동안 해가지고 엄짝달서 이런 사례가 이건 말고요. 또 있어요. 제가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이게 남부, 동서남, 북부지방법원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해가지고 나오는데, 예. 중앙지방법원 건도 한 건 있습니다. 그 건은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 건이 이제 당시 네이버, 다음 카페 회원분 실제 사례고 제가 직접 옆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지분 낙찰받고 나서 박수 치면서요. 정말로 이 자양동, 여기 가면 자주 가는 삼겹살 집이 있어요. 이거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 두어 달 만에 뿅 완전히 180도 역전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78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간차 공격을 당하면서 막 상대방에서 지분 쪼개고 거기에다 막 가등기 쳐버리고 막 완전히 복잡하게 만들어 놔보니까 이분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예? 대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다 봐가지고 이번에 아마 한 2년인가 3년 정도 있다가 그 지분을 낙찰받은 지분이 그때 한 1억 정도 돼요. 그걸 그냥 한 3년 있다가 3년인가 4년 있다가 말이죠. 여기다 돈 1,000만 원이 더 얹어가지고 상대방한테 팔고 나와버렸어.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분에 대해서 1억 정도 투자를 하였다더라. 그런데 왜 투자했지? 그러니까 제가 78강에서 말씀드렸죠. 지분 경매는 뭐다 이게? 굴러 들어온 돌이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마 이분 그때 지분 7분이 20분 낙찰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인데 나머지 7분을 50분을 쫓아내가지고 아주 싼 금액으로 그 부동산을 본인 걸로 취득을 할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짠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저쪽에서 한수를 빡 쏘는 밤에 짠짠이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분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아니면 제가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뭡니까 이름 인적사항을 약간 이거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소개를 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요 사건은 제가 뭐 다음 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제 직접 소개를 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78강에서 지분경매 역경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칠판에서 개략적으로나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말이죠 본격적으로 다음 사례가 이겁니다. 오늘 라방 일시가 2022년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이고요. 이거 나옵니다. 남부지방법원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건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돼가지고 제가 먼저 칠판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했선 말이지요. 해서 요거 해가지고 지분이 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네모난 게 집입니다. 집인데 갑과 을이 부부야 부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부부니. 요즘 거기다 부부도 해서 2분의 어떤 분들은 와이프가 뭡니까 3분의 2 지분 가진 집도 있어요. 남자들이 힘이 없어. 근데 저는 아예 제 집은 제 명의 아니에요. 제 집사람 100%다. 저는 완전히 집에 가면 잭소를 못 합니다. 나가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봐가지고, 이 남편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 남편 지분 2분의 1이 이제 이게, 경매가 넘어왔어요, 경매가. 경매가 넘어오니까 이걸 누가 A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분이 경매됐을 적에 항상 타지분권자를 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타지분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요거 이해 안 가신 분들은요, 바로 직전 방송, 라이브 방송입니다. 78강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월수금에서 매주 저녁 8시 1시간씩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허투루 여러분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 아파, 머리에 지진 나버려. 그러신 분들은 아예 방송 듣지 마세요. 방송 안 들으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A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A 입장에서 봤을 적에요, 타 지분권 을을 딱 째려봐야 된다고. 을을 딱 째려보니까 이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 어떤 소위 제한 물건 해가지고요, 저당권이라든지 등 어떤 저당권 또는 압류, 가압류 이런 권리가 있거든요. 이게 설정되어 있는 게 그것부터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당권이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게 어떤 경우니까 갑을이 소유자로서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은행이겠죠. 병에다가 담보대출 받는 거야. 담보대출. 그럼 병이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거든요. 병은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전부에 대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더라. 그럼 병의 저당권의 효력은 갑과 을에게만 미치겠죠. 맞잖아요. 병은 누구랑 임대차 채권 계약을 했습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 누구랑 했습니까? 병은 갑하고 을 둘하고만 계약했잖아요. A하고 계약 체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A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 갑이 자기 사업을 하시다가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뿅 경매가 넘어가지고 A가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병은 처음에는 갑, 을 두 사람에 돼가지고 자기 어떤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의 소유권이 A한테 뿅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갑이 빠진 거야. 그죠? 갑이 빠졌다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병의 저당권의 효력은 유일하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더라.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A한테 주장 못 해요. A하고 병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안 했잖아요. 그죠? 완전 남남이라니까. 요때는 보니까 아마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면 갑 지분이 경매 넘어버려서 A라는 사람이 대금을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금 납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병 저당권자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받으면서 이때는 저당권에 대한 등기예규 411호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제가 나중에 등기예규, 등기설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분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는 등기예규, 등기설례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저당권역에 저당권 변경 등기로 들어갑니다. 변경 등기로 들어가는데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갑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갑이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갑의 권리를 A가 가져왔으니까 갑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떡한다 하더니 저당권 변경이다 뭐니까 처음에는 내가 갑하고 을을 채무자라 담보로 잡았는데 근데 갑이 없어지니까 이제 을 지분에 대해서만이 저당권의 효력을 내가 가진다. 이게 저당권 변경 등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근데 이걸 제가 제 경험칙인데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한두 번 들어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더라고. 저도 제가 답답해요. 이거 이렇게 쉬운데 왜 이해가 안 되시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갑과 을이 있는데 여기에 갑의 지분을 A가 낙찰받았단 말이죠. 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 저당권은, 이 병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병은 을과 관계 있는 것이지 A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병은 A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 체결 안 했잖아요. 그럼 아무 관계 없어요. 와가지고. 네. 그럼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분 경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분석한다 할 적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각 지분권자 아니겠습니까? A 지분이면 A 지분 있어요. A 지분 여기에 손 쭉 꺼요. 손 쭉 꺼는 다음에 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A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이게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된 날짜 있잖아요. 날짜 순서별로 쭉 나열만 시키면 된다고. 소유권 설정이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밑에 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처음엔 최초 갑과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근데 요 갑 지분이 A가 가져가는 바람에 갑은 사라져 버렸어.
근데 을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병저당권은 저당권 변경 등기로 들어가면서 병은 뭐다? 을이 수차 어떻게 채무 이행을 안 하면은 병은 을 지분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지분경매니까 A 지분은 여기에 대해서 손을 주고, 을 지분은요, 을 지분 여기에 대해서 권리 관계가 상위에 다르단 말이죠. 그죠? 왜냐면 A 입장에서 봐가지고 여기에는 병저당권이 들어설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상태에서 병저당권이 있다더라, 요렇게 있다더라 그러면요, 그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A 낙찰자 입장에서는, 지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A 낙찰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을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병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 그럼 을 지분이 지저분하네. 지저분하면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은 역경매해가지고 소위, 뭡니까, 핵분열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등기 치고 이렇게 장난칠 그런 여지가 없겠네.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좋습니다. 왜 없느냐? 그러면 있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자. 그거 어떻게 좋다, 이제. 병이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상태에서, 을 이분이 말이지, 어설프게 지분경매, 소위 역경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서 이제 주워 들었어. 들어도 잘 주워 들어야 돼요. 대충 주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럼 나도 이게, 지분 쪼개기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을이 이제, 이것도 제가 지난 78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2분의 1 지분이니까 여기다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20분의 10 이렇게 해요. 해가지고, 또 병저당권이 설정된 그 뒤에다가 을이 자기는 뭐다 20분의 한 2 하고 나중에, B로 하겠지. B한테, 20분의 8 지분을 판 걸로 하는 거예요. 매각. 그러고 나서 C가 이 B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지단에 소위 짱구 굴렸어. 엄청 머리 많이 굴렸어요. 딱 굴렸는데 뭐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A 입장에서 봐가지고 말이죠. 을하고 나름대로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그냥 어디서 뭘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갑자기 복잡하게 만든. 그러면 A는 갑자기 열받아버려. 그리고 지금 시키지 하면서 어떤 A는 을을 상대로 해서 뭘 합니까?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 전부 경매 신청한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이게 옛날에 이런 공부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형식적 경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질문 주실 때 중요하지 않은 거 막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저 성질냅니다. 예. 쓸데없는 거 질문 주시는 양반에 있어. 아무런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그죠? 예. 그래서 질문 주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전부가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전부 경매 넘어왔다면 일단 봐가지고요. A와 을에 대해서 권리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전부가 경매 넘어와서 이때 경매 기입 등기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어쨌든. 그죠? 경매 기입 등기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부가. 그러니까 똑같다더라. 그러면 어쨌든 봐가지고 을 지분에 대한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겁니까? 병저당권이죠. 그럼 C 가등기는 병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가등기 뒤에 돼 있죠. 그러면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게 이것은 민사집행법 몇 조입니까? 또 갑자기 법조문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 저당권이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가등기도 죽어버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78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지분권자의 어떤 권리관계를 한번 째려보시라 봐가지고 이런 뜻이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또는 압류라든지 이런 권리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으면은 지분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안심을 해도 됩니다. 일단은 안심이야. 그럼 2단은 뭡니까? 안심하면 안 되지. 어떤 경우니까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저당권이 살아있었는데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려고 딱 폼 잡다 보니까 어이구야 갑자기 이게 죽어버렸네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제 78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또 이런 사례도 제가 실제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일요했을 경우는 또 어떡하지? 그때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78강 한번 보십시오.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든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거는 경매가 진행되는 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이 사람의 입장에 봐가지고 이렇게 백날 쌩쇼해봤자 어떤 이 지분과 관련된 말소 기준 권리는 병이다, 이게 병. 그러면 뒤에 가등기 돼 있어? 죽어. 저당권도 죽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A는 봐가지고요, 그럼 A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냐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어디서 주소 들어가서 가등기 막 설정했지. 이제 이번에 말이죠. A가, 그 전에 이제 A가 자기가 이제 똑같이 하는 거에 봐가지고 A가 20분의 2 하고, 그 다음에 A-입니다. A-가 20분의 8 지분을 이렇게 쪼개버려요. 지분 쪼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상태에서 봐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자면 D라는 사람이 여기 다시 지분 20분 8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버려, 가등기. 이야, 근데 보니까 지분에 대한 말소 기준 권리 요건데, A 지분에 대한 말소 기준 권리, 이 가등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가등기는 아니라고. 그럼 가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이것은 인수가 되나. 저 화면에 조금 제가 요걸 좀 잠깐만요. 지워버릴게요. 여기 이제, 어쨌든 요 가등기는 이 지분처럼 가등기보다 먼저 앞서 예를 들자면 A가 지분 경매도 대출됩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지분 경매는 대출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출돼요. 아파트 같은 게 대출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대출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상호를 밝힐게요. 대림동 새마을고 그거 대출해줘요. 지분 경매 같은 게. 아파트 같은 거 대출해줍니다. 해주는데 근데 보니까 가등기보다도 먼저 앞서 이 지분처럼 말이지 이런 저당권이나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럼 이 가등기는 인수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A가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였다. 요때 경매 붙였어요. 붙였는데 보니까 20분의 8, 예를 들어 아파트인데 20분의 8 지분이 매수인의 인수로 남다. 이런 경우는요,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은 가등기가 본등기 함으로 인해서 매수인은 소유권 일부를 상실할 수도 있어. 이렇게 딱 하니 표시를 해놨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 면피거든, 면피. 그거 표시 안 하면 안 됩니다. 실제 가등기 선순위니까 인수한다 이거죠. 인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 봐가지고 20분의 8 같으면 그건 아파트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인수하는 가등기 있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입찰을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간다니까. 물론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요, 아파트 현재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지. 10억 정도. 우와, 근데 한 절반 정도가 가등기 인수되네? 그럼 이 물건 얼마야? 5억 이하, 한 4억에서 한 4억 정도 선에서 낙찰 받으면 미치는 장사는 아니죠, 그죠? 4억에 낙찰 받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가등기 인수한다. 이런 관점하에서 접근을 하면서 전 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소송과 관련된 것인데, 소송은 정인과 정거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럼 좋습니다. 이거 10억짜리를 누가 4억에 낙찰 받아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20분의 8요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허위 통정 의사 표시에 의한 가등기다. 이거 소송 걸어가지고 만약에 4억에 낙찰받은 사람이 이거 이겨버린다면 완전히 이 양반은 완전 10억짜리 4억에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저거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진짜 한 건지 아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 4억에 낙찰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재판부를 설득을 시킬 것이냐 이거지. 그게 관건이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제 아들내미가 자꾸 변호사란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들한테도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봐가지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넌 이런 거 탁 건드려가지고 허위 통정 의사 표시해가지고 확 죽여버려라. 그럼 야 완전히 따버려야 된다. 아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도 지금 많이 돌아와 계시네요. 잠깐만요. 이걸 다시 쭉 올려가지고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나요? 어디시나요? 명자월님하고 백만솜님, 부자아빠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더, 아까 세상님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누구신가요? 박종민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최선영님은 항상 뭐, 변함없으시고요. 나사랑님 들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유여사님 들으셨고요. 윤복현 우리 부회장님 들으셨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방은 가능하면 사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본방 사수를 못 하신다 그러면요, 재방송도 보십시오. 제가 막,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머릿속에 경매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실전적인 부분에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는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게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 많이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배팅하면 그런 분들 돈 버신다니까요. 맹탕 아무것도 없어. 어디 뭐 학원 가니까 무슨 뭐 공동투자랍시고 말이지, 한 구단은 2천만원, 3천만원 들여내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목이 쭉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전 그 사람 참 이상해.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남들이 고기를 잡아주면 그 고기만 먹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 내가 내 손으로 고기를 잡아 먹어야지. 그죠? 내가 내 손으로 고기를 잡아 먹으려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 야, 제가 분명히 이제 건드리면 돈은 되긴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 왜 몰라? 공부를 안 하니까 머릿속에 던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 뭐만 들었습니까? 제가 맨날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동사리만 꽉꽉 들어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면, 야, 언제 배당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힘드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럼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역경매에 대해서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아마 앞으로 이제 사례를 이제 가미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곤조곤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또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말이지요. 잠깐만요. 네. 이제 여기서 일단 제가 일부 방송을 마치고 그 다음에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남부지방법원이지요. 남부지방법원 2019 타경의 8,860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직원을 낙찰받고 났더니 가등기만 떡 해놨어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모르면 물어봐요. 지분 경매 좀 안다는 사람. 그래서 제가 뭐 지분 경매 완전히 도사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알기 때문에 물어나 보시라고 뭐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등기만 떡 해놓으면 그게 되십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요. 제가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